안녕하십니까. 항공산업공학과 1학번 전근보입니다. 발표에 앞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 확산 위크 개최를 위해 힘쓰고 계신 링크사단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카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를 조사했으며 크게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직무 분석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카이는 항공기 부품, 완제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19년 기준 자산 총액 4조 원에 달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경남 하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 대전, 산청 등의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이의 주력 사업과 사업 발전 방향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이는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KC-100 소형 민간 항공기 등 완제품 수출 사업과 수리온 기동헬기 설계 및 개발 성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항공전력 강화를 책임져 왔으며 현재 미래 전력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 KF-X와 소형 무장헬기, 소형 민수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는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위성 본체 개발 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한국형 발사체 체계 총조립과 1단 추진제 탱크 개발 참여 등 우주산업화를 주도하는 우주 전문 업체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체 구조물 사업에서 핵심 4대 기술 확보로 선진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보했고 국토부로부터 MRO 전문 업체로 지정받아 군수, 민수항공기 애프터 마켓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카이를 수업 분석해보았습니다. 카이의 강점으로는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 제작 가능한 업체로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12번째 항공기 개발 국가의 위치로 올려놓았다는 점, 국내 독점적 시장 지위 및 우수한 사업 안정성과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가졌다는 점, 풍부한 MRO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부로부터 항공정비 전문 업체로 지정받아 세계 민간 항공기 MRO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카이의 약점은 국내 사부로 국책 개발 사업인 KF-X와 LAH, LCH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후 사업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레이더, 스텔스 등 최첨단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완제기 수출 사업은 2011년부터 18년까지 연속 수출 성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2019년도에는 단 한 건의 수출도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성능 개량과 원가 경쟁력의 향상이 필요하며 민수기체 사업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카이의 기회로서의 분석은 국내 항공산업의 선두주자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또한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과 협력 및 협약을 맺고 있다는 점과 세계 미상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보잉에서는 최우수 협력 업체로 선정되었고 에어버스에서는 핵심 파트너로 선정되어 국제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을 카이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T 위기는 다음 순서인 항공시장 전망과 업계 구도 파트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먼저 세계시장에서 항공기 제조업계의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독과점적 시장 구조로 미국의 보잉, 록히드 마틴과 유럽의 에어버스 등 3대 주요 업체가 세계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10대 대기업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소수의 완제기 제작 업체가 항공기를 개발, 생산하고 전 세계 1, 2차 부품 업체를 통제하는 공급자 중심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1, 2차 부품 업체들은 완제기 제작 업체의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카이의 수학 분석 중 T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 독과점적 시장 구조는 긍정적으로 개발비와 사업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국제협력 및 분업화되는 구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카이의 T 요소로서는 코로나19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계 항공산업은 점진적인 세계 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힘입은 항공 여객,
화물 운송량의 증가로 민항기 시장이 주도하는 민수시장이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항공제조업은 항공운송업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나 4월 말부터 경영 여건이 악화됐습니다. 세계 항공산업을 양분하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생산량과 임원 감축에 들어가면서 국내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업계는 주요 부품업체 60곳의 올해와 내년 매출이 예년보다 3천억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향후 몇 년간 전망이 좋지 않은 현재 항공업계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의 인재상, 현직자와 인터뷰를 통한 직무 분석과 채용 절차, 나만의 취업 전략을 발표를 통해 카이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카이는 창조, 도전, 협동, 이 세 가지 요소를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체계공학부선의 무인체계 파트에서 근무하는 박정민 엔지니어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체계공학의 주요 업무를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각각의 세부 계통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완전한 기능을 구성하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일. 두 번째, 어떤 체계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요구도라고 하는데 이 요구도를 관리하는 일. 세 번째,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고 나면 그것을 테스트해서 실제로 제대로 기능한지 시험평가하여 요구도를 검사하는 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부서 내에는 주로 어떤 전공자들이 있는지 여쭤봤고 일반적으로 항공우주공학, 산업공학,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박정민 엔지니어가 소속된 무인기 체계팀에서는 무인기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비행체와 이 비행체를 지상에서 조종할 수 있는 지상 통제 장비, 그리고 서로 무선 통신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 링크라는 통신 장비를 설계 및 개발하는 업무를 하며 비행체, 지상 통제 장비, 데이터 링크를 종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현직자가 생각하는 카이의 장단점을 들어봤습니다. 카이는 대한민국 유일한 항공기 전체의 체계를 종합하는 체계 종합 회사로서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체계 종합 전공자들에게는 전공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직무를 접하고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본인의 전공 말고도 다른 분야의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생 시절 복수 전공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직무 분석을 위해서 카이의 관련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사내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쉽지 않았고 질문량이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적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 성공 취업을 위한 나만의 플랜을 세워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카이는 아주 글로벌한 기업으로 외국어 영역에서 채용 기준 토익 815점 이상인 자로 기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저는 토익 85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처리, 컴퓨터 활용 능력, MOS 등 IT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저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발전시키기 위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국내에 유일무이한 한서대학교의 항공산업공학과는 체계 종합 직무에 아주 딱 알맞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항공법, 항공기체, 항공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품질 경영 시스템, 생산 계획 및 관리, 요구도 관리 등 품질 경영에 관한 지식을 모두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전공을 실무에서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항공기사 계열 자격증과 품질 경영 기사 자격증을 터득하여 카이의 성공 취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